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증시는 9일 연속 상승을 했죠. 그런데 왜 투자자들은 웃지 못할까요? AI는 질주하고 관세는 폭주하고 로보택시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지난 한 주 시장의 큰 그림을 살펴보시죠. 저의 한 주간 투자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지난 한 주 실현 수익은 10만 8천 원이었습니다. 수익률로 보면 고작 0.09%입니다. 테슬라와 소엑스를 주로 거래를 했습니다. D-웨이브 컨텀을 지난 한 주 정리를 했는데요. 5만 3천 달러로 20%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너무 고가에 매입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걸 왜 샀을까 하고 되묻게 되는 순간이었죠. 한 주간 수익률이 낮더라도 계좌를 지켰다면 성공입니다. 이번 주는 살아남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흔든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말 그대로 겁나면서도 오르는 장세였죠. S&P 500 다우지수 심지어 나스닥까지 상승세를 타면서 리버레이션 데이 하락분을 전부 만회했죠. 이 배경에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중국과 무역전쟁에 격화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희망이 번졌습니다. 또 하나의 상승 동력은 바로 AI 대장주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7.6%, 메타는 4.2%가 상승했습니다. 이들의 강한 실적과 AI 투자 확대 소식은 중소형 AI 주식 그리고 전력 공급 관련 기업들까지 줄줄이 상승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시장 안쪽은 꽤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1분기 실적 발표 중 무려 25%의 기업이 경기 침체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 0.3%로 뒷걸음질 쳤고 맥도날드마저 소비 둔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일부 기업들은 관세 영향을 아직 실적 가이던스에 반영도 안 했습니다.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BNP 파리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위험 해소가 아니라 손절한 투자자들의 항복성 반등이다 라고요. 즉 반등은 반등인데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장의 상승세가 달콤하게 느껴지더라도 너무 들뜨면 안 됩니다. 랠리엔 박수치되 다음 하락장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경제 지표는 탄탄합니다. 하지만 관세는 변수죠. 4월 고용 지표는 아주 좋았습니다. 비농업 고용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노동시장은 아직 팔팔하죠. 이쯤 되면 경기 괜찮네 라고 싶죠. 하지만 기업들 실적 발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다름 아닌 uncertainty입니다. 즉 불확실성이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연준은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내려라 라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연준은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모드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GDP 수치도 마이너스로 보이지만 사실은 관세를 피하려고 앞당겨 수입한 물량들이 재고로 쌓인 탓이지 경기 둔화 때문은 아닙니다. 그 와중에 항만에는 컨테이너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관세는 개봉하면 부과되니까 일단 뚜껑을 닫아주자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경제판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성장 유지, 금리 인하, 관세 피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루긴 어렵겠죠. 지금은 올라타기보다 변수 관리 그리고 현금 비중 조절이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혼동 속에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등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이후에 시장은 잠시 혼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월가는 다시 살아났죠. S&P 500 지수는 9일 연속 상승하면서 당시 손실을 말끔히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을 안심시킨 건 미국과 중국의 협상 가능성입니다. 중국도 관세만 풀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나섰고 트럼프 행정부도 톤을 낮추면서 우리 한번 얘기나 해볼까 하는 분위기죠. 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중국 제품엔 최대 145%의 관세, 수입차 부품에도 25% 추가 세금 예고를 했습니다. 직구 혜택도 사라졌고요. 기업들은 예측이 너무 어렵다면서 지출과 투자 계획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데이터에 피해가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즉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시장은 휴전 중일 뿐입니다. 7월엔 다시 긴장이 터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티고 있는 미국 경제의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진짜 경제 체력은 아직 괜찮습니다. 소비는 느려졌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도 해고보다는 인력 유지에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좋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팬데믹 직후 수준으로 하락했고 대기업들은 잇따라 이익 전망을 철회 중입니다. GM은 관세 때문에 순이익이 최대 25%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고 애플은 이번 분기 비용이 9억 달러나 늘 거라고 경고를 했죠. 여기에 중소기업은 더 큰 위기입니다. 미국 고용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 기업은 높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문제에 직면해 있거든요. 수출업자들은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해외 거래처를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아직 탄탄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흐름이 계속되려면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합니다. 경제는 버티고 있지만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희망보다는 현실 점검이죠. 지금 같은 때일수록 데이터를 보고 리스크는 조심스럽게 분산해야겠죠. 억소리 나는 광고비로 미국 온라인 시장을 뒤엎었던 테무와 쉬인, 이제 그 이름조차 검색에서 안 보인다고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 한 방에 쇼핑 앱 제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은 $800 이하의 중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관세 면제를 전격 폐지했습니다. 테무와 시인처럼 중국 본토에서 저가 상품을 직배송하던 기업들은 이제 최대 145%에 달하는 수입세를 물어야 합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테무는 미국 고객에게 수입세 항목을 추가해서 가격이 2배 넘게 뛰었고요. 쉬인도 광고를 줄이면서 미국 온라인 시장에서 존재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바로 이들의 광고를 먹고 자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메타는 작년 중국 광고로부터 18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지만 이제 큰 폭의 광고 감소를 예고했고 스냅은 주가가 12%가 폭락했습니다. 구글도 2025년 광고 매출에 역풍이 불 것이라며 경고를 했죠. 구글도 2025년 광고 매출에 역풍이 불 것이라며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관세떡이 된 시대입니다. 테무 쉬인의 광고 격감은 시작일 뿐입니다. 플랫폼 광고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우리 투자자들에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급락이 혹시 경제 침체 전조가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하락시장은 착시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S&P 500이 경기 침체를 예측한 건 딱 한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였습니다. 바로 실적 하향 전망이 현실화됐을 때이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실적 하향은 안 보이고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조정만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캐피탈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하락은 침체 시그널이 아니라 정책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흔들림 뿐이다 라고요. 사실 따져보면 관세는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재정 부양책이 곧 나올 수 있고 고용도 예상을 웃도는 성적표를 냈죠. 심지어 기술주들도 아직 실적 하향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죠. BNP 파리바는 경고합니다. 이번 반등은 짧고 전술적인 기회일 뿐 하반기엔 또 한 번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침체 공포에 휩쓸리지 마세요. 하지만 만만하기도 보지 마세요. 단기 매매는 민첩하게 하고 장기 투자는 선택지는 넓게 보셔야 합니다. 주식 시장과 경제는 다른 생물입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그리고 주요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로보택시 서비스 6월이면 오스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가는 18%나 상승했죠. 투자자들이 드디어 이젠 진짜 시작인가 싶어서 들썩이는 중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죠. 테슬라의 진짜 경쟁자는 바로 알파벳의 웨이모입니다. 이번엔 도요타와 손잡고 자율주행 모델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자율주행의 핵심은 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 세계 주행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모으고 얼마나 잘 학습시키느냐가 관건이죠. 즉 데이터 플러스 AI 싸움이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테슬라는 600만 대 차량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머스크는 비싼 센서 없이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자신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너스는 AI가 테슬라의 진짜 가치다라고 말하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410로 잡았습니다. 현재 분석가 53%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 AI 시대의 중심에서 테슬라와 웨이모의 진검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기업 스타링크는 놀라운 확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그리고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레소토까지 앞다퉈서 스타링크와 손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비즈니스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묘수일까요? 방글라데시는 미국산 면세 혜택을 노리며 미국산 면화 구매 확대를 약속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협상 자리에는 스타링크와 일론 머스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백악관 복합단지에서 머스크가 방글라데시 특사와 회담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도 총리와도 비공식 회동을 했죠. 남아공에서는 스타링크에만 외국인 예외를 주는 법안까지 등장했죠. 이쯤 되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스타링크를 승인하면 관세를 피할 수 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합법이냐는 거죠. 미국 법상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협상을 주도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지금 백악관도 드나들고 외국 정상이랑도 얘기하고 심지어 연방 보조금 사업도 진행 중이죠. 그런데도 정작 미국 내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도덕기준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과연 머스크가 세계를 구하는 영웅인지 아니면 무역전쟁의 신흥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차 살 계획은 있으신가요? 왜냐고요? 당장 차값이 치솟을 수도 있으니까요. 미국 정부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올리면서 신차든 중고차든 줄줄이 가격이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관세는 단순한 수입차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조립한 차들도 엔진, 배터리, 트랜스미션 등 주요 부품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고요? 새 차 가격이 오릅니다. 중고차 가격도 덩달아 오르죠. 심지어 자동차 보험료랑 수리비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30,000 이하의 가성비 차량 대부분이 관세 대상이라 혼다 시빅, 토요타 코롤라, 쉐보레 트랙스 같은 인기 차종도 예외가 없습니다. GM은 이번 관세로만 $50억 손실을 예상하고 있고 테슬라나 포드처럼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만이 약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차 바꾸실 분들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앞으로는 차량 가격도 보험료도 수리비도 더 부담스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제 회사는 물건만 만들면 안 됩니다. 이제는 AI도 찍어내는 시대가 온 거죠. 엔비디아의 젠슨 CEO가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회사는 AI 공장이 될 거라고요. 젠슨 말하는 AI 공장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넣으면 지능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죠. 칩,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프라까지 한 번에 들어간 이 공장이 바로 AI 시대의 핵심 생산 라인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건설, 철강, IT, 네트워크 등 수많은 숙련된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 엔비디아가 AI 슈퍼컴퓨터를 아예 미국 내에서 제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판 제조 르네상스가 시작된 거죠. 물론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 칩의 해외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젠슨왕은 당당하게 말하죠. 우리는 미국의 AI 산업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야 한다고요. 젠슨왕의 말처럼 앞으로의 경쟁력은 AI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세는 끝났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애플도 피해가지 못한 트럼프표, 무역폭탄, 이게 우리 지갑까지 흔든다고요? 관세 정책에서 애플과 아마존이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과 아마존 모두 지난 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애플은 매출 $935억, 순이익은 $247억, 아마존도 영업이익 $184억 기록했죠. 이 정도면 괜찮은데 싶지만 진짜 문제는 이번 분기부터입니다. 팀 쿡 애플 CEO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번 분기엔 관세로 인해서 최대 $9억 비용이 나갈 수 있다라고요.
트럼프 덕분에 중국산 아이폰에 부과될 관세는 면제받았지만 이제 그 행운도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말은 실적 발표 전화에서 무려 27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관세라는 단어가요. 이쯤 되면 공포 마케팅 수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애플은 미국에서 팔리는 아이폰의 다수를 인도에서 생산하고 아이패드는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완전 글로벌 분산 생존 전략이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안 되니까 미리 물건을 대량 구매하고 셀러들에게 재고 확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관세 피해는 대기업만의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디미니미스 면세 규정을 폐지하면서 중국에서 직배송되는 $800 미만 상품도 이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짜리 티셔츠가 $24.5로 뻥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쉐인, 테무 같은 쇼핑앱 사용자들이 벌써 눈치챘을 거예요. 어라, 가격이 왜 올랐지? 라고요. 심지어 애쉬, 이베이, 쇼피파이 같은 곳에서 소규모로 장사하는 분들도 중국에서 들어오던 재료에 관세가 붙게 되면서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정의라고 말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작은 사업자들이 더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관세 전쟁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애플의 이익, 우리의 지각, 그리고 중소상공인의 생계까지 영향을 주는 복합 쇼크입니다. 다음 실적 시즌에 더 큰 충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애플이 1위가 아니라고요. 지난주 주식시장에서 조용히 왕자 교체식이 열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죠. 애플을 제치고 미국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한 마이크로소프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투자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핵심 사업인 애저 클라우드 부분 매출 성장이 33%를 기록했는데요. 다음 분기에는 이보다 더 높은 34%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려 3,228억 달러나 시가총액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중국 시장 부진과 서비스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9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시가총액이 587억 달러나 감소했죠. 애널리스트들은 요즘 같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더 강하다고 분석합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더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세상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이번 왕자 교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어떤 기업에 베팅하시겠습니까? 팔란티어, 사운드하운드, 엔비디아 중 진짜 강력 매수는 누구일까요? 관세 전쟁, 경기 침체 공포, 중국 AI 굴기. 올 한 해 AI주는 그야말로 폭풍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는 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주요 주식 3인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팔란티어입니다. 데이터 분석의 강자, 정부와 민간이 모두 고객이죠. 연초 대비 64%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고평가 우려의 신종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가는 93.69달러입니다. 현 주가 대비 마이너스 24.6% 하향 위험이 있습니다. 월가의 평점은 보유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사운드하운드입니다. 음성 AI 전문 스타트업이죠. 엔비디아가 손을 뗐지만 헬스케어와 금융 부분에서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166% 급증이 예상이 됩니다. 손실도 축소 추세입니다. 월가의 평점은 매수입니다. 목표가는 14.9달러이고요. 상승 여력은 59%가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블랙엘 플랫폼, 클라우드 대형 고객이 견고한 회사. 예상 매출은 43억 달러인데요. 분석가들은 44억 달러도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가 평점은 강력 매수입니다. 목표가는 164.23달러이죠. 상승 여력이 43.4%입니다. 월가의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난기류 속에서도 월가는 엔비디아의 몰표를 던졌습니다. 이유는 탄탄한 실적, AI 인프라 장악력, 기술 리더십, 그리고 지금 주가도 싸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가는 오르지만 관세와 정치 리스크라는 지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투자는 단순한 수치보다 흐름을 잇는 것이 중요하죠. 다음 영상에서도 투자에 꼭 필요한 핵심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